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이 간이 너무 좋다. 간이 좋으면 목이 좋은 거죠. 목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죠? 따뜻하죠? 그러면 이게 혈관이 툭툭 튀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엄청나게 목의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위장병이죠. 목국토하니까 위장이 나쁘고 속이 쓰린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이 혈관에 지나가는 맥이 어떻게 되냐면 푹 퍼져서 넓게 이렇게 돼서 찐빵같이 나와요, 이렇게. 마치 1원짜리 동전, 달러로 1센트짜리 동전같이 크기로 아주 부드러운 맥이 톡톡 튄다고요, 이게. 톡톡.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맥, 이거 홍자인데, 넓은 홍자 홍맥. 한의학 용어는 넓은 홍자 홍맥이라는데, 이걸 제가 찐빵맥으로 지은 거예요, 찐빵. 찐빵같이 부드럽고 탁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맥이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이렇게 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기운이 밀폐된 공간에서 넓게 퍼져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쭉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리대라는 학생들의 맥을 잡아보면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맥이 손에서 이렇게 그냥 툭툭 뛰고 있다고요. 이게 찐빵맥이에요. 찐빵처럼 넓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화가 불기운이 너무 넘쳐. 불기운이 넘치면 쇠를 녹이죠. 그럼 어디 가요? 비염이 생기고 폐대장병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뭐 결핵이 생기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불기운이 넘치면 연기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이걸 한의학으로 털모자 모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라지면은 이렇게 이게 가운데는 비었고 이게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얘에 비해서는 약한 도너스 형태죠. 도너스가 있긴 있는데 안은 비었고 바깥은 연기가 사라지듯이 넓게 얘가보다 더 넓게 퍼지는 맥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넛 형태의 연기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확산하나 지속적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니까 추진시켜주는 관성력이 없어서 맥이 넓게 촉지되는데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굉장히 잡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폐대장이 나쁘면은 도너스 형태의 연기맥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맥이 나온다.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맥이 나왔을 때 딱 잡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잡아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 끈끈한 균이 나면 물을 막죠. 물을 막으면 뭐가 나빠져요? 신장이 나빠질 거네. 신장변가. 토가 설탕물이나 꿀물이 굳으면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신장 방광이 나빠져 갖고서 후두통이 생기고 중이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새치가 많아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돌맥이 나와요. 돌맥. 그래서 이것이 돌고구마 같은 맥이 나고 왜? 토는 끈끈하게 엉기니까 이게 돌덩어리 같은 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형상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혈관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져요. 빡빡 때리는 게 돌덩어리로 때리는 것 같이 딱딱한 맥이 때린다고요. 참 신기하죠? 연기처럼 사라지는 맥, 찐빵처럼 부드러운 맥, 돌고구마 같이 형상은 고구마인데 돌덩어리 고구마처럼 딱딱 때리는 거예요. 이 돌고구마. 그 다음에 금은 긴장시키는 기운 아니에요.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게 금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근극목하면은 간담병이 생기잖아요, 간담. 긴장시켜서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혈관을 잡아당기니까 뭐같이 되겠어요? 고무줄 같이 돼요, 고무줄. 활줄. 그래서 이게 한의학에서는 현맥이라고 그래요, 현맥. 왜 제가 이걸 갖다가 고무줄맥이라고 한 거예요, 고무줄. 잡아당기는 고무줄맥.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긴장감이 있으니까 긴장감이 있는 고무줄이 잡아당기는 맥이 탱탱하고 치는 거예요. 일자로 된 긴 맥이 나와요. 한 번 잡아보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을 놓고서 샘플을 놓고서 5명의 환자, 6명의 환자를 놓고서 맥을 잡아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오행의 성질의 완산고기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맥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맥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맥. 제가 이걸 갖다 고무줄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간에게 흐르는 맥인데 찐빵 같으냐. 속이 쓰리면 찐빵. 비염이 생기면은 연기맥. 도나스 연기맥. 그 다음에 뼈가 쑤시면은 돌고구마맥. 그 다음에 이것이 근육경련이 생기거나 쥐가 나거나 찬바람 보면 눈물이 나거나 편두통이 있으면은 커다란 고무줄맥이 고무줄 일자 놓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걸 한번 재보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맥을 할 수가 있구나. 짠 거를 많이 먹어. 그 다음에 굉장히 참고 살았어. 간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수가 불을 껐잖아요. 수국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을 끄면은 찬기운이 넘치잖아요. 찬기운이 넘치니까 굉장히 작아지죠. 수축됐죠. 그럼 물방울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물방울이 톡톡 튀는 맥이 나요. 물방울이 톡톡.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맥이라는 거예요? 물방울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의학 용어로는 한의학 용어로는 이걸 갖다가 구맥. 구가 이것이 이제 어떤 바늘, 낚싯바늘 구자인데, 그게 좀 너무 이상한,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찬 냉기가 돌았으니까 신장방광의 기운이 찬 기운이, 수의 기운이니까 그것이 혈관을 갖다가 수축했으니까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진동할 때 맥이 아주 수축해갖고서 작은 물방울처럼 진짜 연하고 물방에 진짜 이렇게 탁 만지면 터질 것 같은 이런 작은 맥이 나온다고 이게 물방울 맥이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게 자 이게 그래서 이 5가지 맥이 기본 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이제 생명력이 약화됐을 때 생명력은 아까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에 의해서 생명력이 상하 기운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목과 화가 나쁜 증상이 나타난다고. 목이 나쁠 때는 목과 간이 고무줄맥과 물방울맥이 섞인 맥이 나와요. 자, 고무줄맥과 물방울맥이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고무줄은 길잖아요. 물방울맥은 이렇게 동그랗고 작잖아요. 이것이 섞이면은 이렇게 고무줄이 몇 가지로 갈라지거나 물방울이 안에서 이렇게 돌거나 또는 이 줄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이런 맥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섞인 약간 잔맥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소용돌이 맥이 나거나 이렇게 또르르 물방울이 굴러가거나 이렇게 그 줄이 갈라지거나 이런 맥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역시 수축되고 길이 긴장되고 수축된 맥이 이렇게 탁 나와 톡톡 튀는 맥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요 맥은 조금 응용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간이 나쁠 때 나오는 맥, 심장이 나올 때 나쁜 맥, 신장 방광이 나쁠 때 나오는 맥, 심장이 나올 때 나오는 맥,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쁠 때 나오는 맥을 갖다가 한 번만 접어보면 한 번만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느껴보게 되면은 오행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이러한 맥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리공부를 하듯이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행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평생을 잊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은 맥이 길어요. 손목에서 어떻게 맥이 이렇게 긴 맥이 나와 이게 일자 연필같이. 심장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동그란. 그런데 간도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오장육부에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맥이 나오느냐 하면 오장육부에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이게 타원형으로 타원형의 작은 타원형 같은 이런 타원형의 맥이 턱 뛰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지혜로운 학생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리가 사람의 체질 얼굴에서 오장육부가 다 골고루 갖춰진 사람은 이런 타원형의 계란형의 얼굴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오장육부에 병이 없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같은 사람은 뭐다? 이렇게 타원형의 어떤 톡톡 뛰는 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은 연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단단하기도 하고 약간 사라지는 기운도 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치로서 수많은 걸 깨닫는 것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상을 예측하거나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간 경영, 기상 경영, 뭐 시공간 경영을 하는 모든 그런 이론을 갖다가 습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핵심, 그런 어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맥인데, 이게 이제 맥이 이제 기경맥을 또 해야 되는데, 기경맥은 이제 조금 사람을 놓고서 해야 되는 건 빼고, 사람의 임종 직전이나 건강이 특히 약화됐을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맥이 나오는 게, 맥은 맥인데 맥이 뛰는 것 같지 않고 철사가 꿈틀꿈틀하는 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거의 이제 굉장히 삼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담내 병과 심방광의 병이 합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돌고구마 맥하고 그 다음에 그 고무줄 맥이 합쳐졌을 때 그 증상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오장육부 합병증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돌고구마 맥과 뭐예요? 그 다음에 고무줄 맥이 합쳐져서 아주 중병이 되면은 설사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설사 같은데 뱀이 가듯이 꿈틀꿈틀하는, 참으로 이게 섬찟하게 이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찐빵맥하고 연기맥이 합쳐져요. 둘 다 넓게 퍼지는 거죠. 합치게 되면은 맥은 맥인데 혈관을 잡았는데 뭐 힘있게 좀 뛰어야 되는데 힘있게 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섬찟한데 이게 이 혈관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방울 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잔맥 있죠. 이게 물방울 맥하고 그 저기 고무줄 맥이 합친 것 같은 이상한 그 이런 형상들, 이런 형상, 그 깨가 이렇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약화되고 심장이 약화된 사람은 깨알이 뚜루루 굴러가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 기분이 좀 언짢은데, 깨알이 뚜루루 일렬로 굴러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거의 이제 그 삼맥이라고. 삼맥 임종 직전 건강이 극히 약화된 경우에 악화되면은 이런 병이 나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침자리가 있는데, 이게 침자리를 이제 침자리뿐만 아니라 이 침자리를 갖다가 바늘로 찔러도 돼요. 사실은 급하면은 그 저기 이쑤시개로 찔러도 됩니다. 이게 바늘로 찌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저기 소독을 하고서 찔르세요. 깨끗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폐의 기운이 엄지손가락에 있다고. 그래서 지압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 저기 갑자기 저기 숨이 막혀서 죽는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요런 자리가 여기 손톱 밑에 한 저기 몇 미리 아래에 이런 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 놓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 침자리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포 3초. 3초경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심초는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쁘면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생기고 삐뚤어졌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들으세요.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뼈가 만나는 데가 합곡이에요. 이게 합곡.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체를 하거나 위중한 순간에 이 합곡을 갖다가 문지르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엄지손가락 뼈와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 합곡기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관의 하나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침자리 중에 하나고 지압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뼈가 만나는 데가 태충인데, 이 태충도 사관의 하나죠. 그래서 태충 두 자리하고 합곡 두 자리가 합쳐서 네 개의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사관이라고 해서 사관침의 가장 중요한 침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발가락에 발톱의 그 아랫자리가 위장인데, 위장이 나쁜 사람은 여기를 갖다가 팍 주물러 주거나 여기 침을 놓으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듯이 여기는 비장의 침자리, 간의 침자리,
위장의 침자리, 담낭의 침자리, 이것이 이제 방광의 침자리, 용천이라고 해서 이 발바닥에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용천혈을 갖다가 두드리면은 엄청나게 이제 신장방광에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자리하고 뜸 뜨는 지압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서는 모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하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 뼈가 보이잖아요, 여기. 엄지발가락하고, 이게, 두 번째 발가락에 뼈가 만나는데, 그 다음에 엄지하고 두 번째 만나는 데가, 여기가 합곡, 여기가 태충. 그래서 애들이 급체를 하거나 애들이 경기가 사색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 합곡과 태충을 갖다가 부모가 둘이서 여기 주물러 주는 겁니다. 그러지면 깨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거 했을 때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합곡과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그 태충을 갖다가 부부가 애를 갖다가 눌러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사간침을 갖다가 넣으면 더 좋은데 애들을 침을 갖다 넣기보다는 그냥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부가 눌러줘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자리인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쇄골뼈가 있다 그랬죠. 쇄골뼈 아래에 중부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부혈자리가 어디? 폐가 나쁜 사람은 여기를 만지면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중단전이라고 그랬죠. 이 가슴과 가슴에 만나는 가슴쌤이 있는 자리,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이게 중단전. 그 다음에 명치, 거골이죠. 거골. 그 다음에 이게 배꼽이 여기인데, 배꼽과 잠깐만, 배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배꼽이네.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2등분해요. 이게 여기 명치가 있고 여기에 배꼽이 있으면 이걸 연결하는 선을 갖다가 2등분한 요 자리가 중안이에요. 중안. 위장. 위암에 걸렸을 때 여기를 갖다 구안하수에 걸렸을 때 여기를 갖다 뜸을 뜨게 되거나 여기를 계속 눌러줘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를 계속 눌러주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꼽이 있으면 배꼽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여기 젖꼭지가 있죠. 젖꼭지하고 만나는 이렇게 요 지점. 요것이 천추입니다. 천추. 대장이 나쁜 사람은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대장이 나쁜 사람은 거기를 눌러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 그런 혈자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등 뒤에 있는 것은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경추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흉추가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가 있고, 여기 선추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게 각각의 혈자리마다 각각의 어떤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어갖고서 이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오장육부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지압을 하게 되면 이런 혈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지압을 하게 되면 오장육부의 병을 엄청나게 호전시킬 거예요. 육합혈이라고 해서 족삼리 얘기는 했죠. 족삼리가 먼데 갈 때 여기 뜸지는 자리에서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 뭐예요? 무릎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족삼리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중을 얘기를 했잖아요. 위중이라는 게 뭐예요? 신장방광이 나쁜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눌러주거나 뜸을 뜨거나 지압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다. 이것이 이제 육합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진맥을 하거나 문진을 하거나 혈자리를 누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수지침에서 나오는 이제 수지침의 학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 보내주는 손지압인데, 이게 인체라는 것은 홀로그램적으로 되어 있어 갖고서 인체의 오장육부하고 손에 어떤 대응점이 있는 거죠. 귀에도 대응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우주에 모방한 것이고,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또 손자락에도 있는 것이고, 귀에도 있는 것이고, 발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1대1로 다 대응을 하죠.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서 굉장히 그 두통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여기 스트레스 두통점을 갖다가 그 침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꼭 저기 손톱으로 누르거나 그럼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태우 박사가 이런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 손에서의 그 수지침 자리를 갖다가 발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의외로 어떤 부분에 신경통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고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수집심적인 어떤 그 대응점, 상응점, 홀로적인 어떤 그런 1대1 매핑의 그런 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